안녕하세요. 생각 4차원입니다. 어, 요즘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그게 핫하죠. 제가 지금 MBC 대선 후보 토론회를 봤어요. 한 6시간 정도 되나요? 그거를 보고 느낀 점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이제 21대네요.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첫 번째로는 민주당 말고 국힘부터 보겠습니다. 여긴 후보가 엄청 많았죠. 이게 1차, 2차. 근데 뭐 1차는 뭐 온 순서대로 자기네가 조를 선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조회수를 보게 되면 2차가 많죠. 아무래도 1차에는 안철수나 김문수 빼고는 조금 인지도가 적어서, 그리고 2차는, 그러니까 두 번째 조는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 사람들이 좀 그래도 이름이 있죠.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조회수에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뭐, 좌파 방송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안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댓글도 뭐 500개 뭐 이 정도? 300개, 500개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뭐 민주당은 몇천 개 정도 달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론회를 주관했던 사람은 이제 호준석 대변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국힘 대변인이고요. 저는 이제 내란의 힘이라고 해놨죠. 진짜 뻔뻔스럽게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특이하게 MBTI를 해서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A조, B조 둘 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진짜 MBTI를 냈을 거라고 저는 사실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어, 그냥 국민들한테 이게 좀 더 인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자기가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로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간에 뭐 청년 MC라고 해서 저 여자분이 이렇게 뭐 스피드 선택 퀴즈 이런 걸 했는데, 일단은 이 A조 같은 경우에는 뭐 호응을 뭐 어쨌건 하고 대답도 잘했어요. 근데 이제 B조에서 홍준표는 아예 그냥 다 대답하지 않겠다, 무시했죠. 자기네 당 사람인데도, 여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무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검사라는 인간들이 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홍준표는 워낙 달고 달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철우 지사가 이제 반발을 했죠. 왜냐하면 이 남아경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MC로 나왔는데 토론의 근본을 몰라요. 그러니까 호준석 대변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순서대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했었는데, 남아경 그 MC 같은 경우에는 자기에서 가까운 사람도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하거든요. 그게 이득일 수도 있긴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질문에 대해서 답을. 근데 뒤에 갈 사람은 생각이 많아지니까 더 다양한 답을 할 수 있고요. 물론 뻔한 답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비조에서 이철우 지사인가 그 사람은 왜 순서를 이렇게 하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아요. 근데 사실 먼저 하는 건 좋지는 않은 건데, 뭐 어쨌거나 그 이철우한테는 먼저 이렇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했고, 나머지부터 이제 역으로 했었는데 한 번만 그랬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네,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을 잘 못했던 것 같고, 저 부분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명이었죠, 후보가. 저는 뭐 항상 제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재명 아저씨 팬입니다. 사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동연은 그냥 적폐랑 다름이 없는 인물이고요. 김경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보낸 세력이라서 이재명을 떨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좀 반대입니다. 사실 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고 그냥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했을 때 그 정책을 해준다면 저는 이재명 아저씨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아저씨 때문에 됐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강용석이 사퇴를 안 했기 때문에 김은혜 대변인인가 그 사람, 그 여자한테 준 건데 자기가 잘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경기도 운영 정말 못했거든요.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출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경기도 사람들한테는 별로 인식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사람이 봤을 때 뭐 언론 때문에 이재명 아저씨가 뭐 정가자다 이런 얘기하고, 김경수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노무현 아저씨 때라고 뭐 적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문재인도 노무현의 적자라고 해놓고서 어떻게 했는지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개쓰레기. 저는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지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지지했어요. 제 방송 보시면 안 지워놨으니까 알아요. 제가 근데 바로 첫 하는 거 보고 세월호랑 그 다음에 이제 정책하는 거 보고 철회했잖아요. 문재인은 아니다. 적폐다. 진짜 그냥 얼굴 마담, 아무것도 안 한. 그러니까 처음 자기가 공약했던 거랑 완전 다른 말을 하고서도 퇴임 후에 뭐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하고서 실제로 잊혀진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계속 개입을 하고 있고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세력 중에 하나가 저는 김경수라고 생각하고요. 김동연은 국힘 쪽이랑 커넥션이 있는데 그냥 이쪽에 와서 스파이 짓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재인이랑도 연관이 있으니까 이쪽에 없긴 했지만, 김동연 같은 경우에는 뭐 성공신하긴 한데 이재명 아저씨처럼, 그리고 지금 화장하고 엄청 이미지 세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냥 윤석열이랑 뭐 다를 바 없는, 네,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토론 주간을 성장경 PD가 했죠. 그러니까 차이가 보이시나요? 못 느끼신다면 이제 첫 번째로 비교를 해드릴 거는 이제 진행을 누가 했냐. 아마도 국힘 같은 경우에는 나는 너네 방식을 따르지 않을 거야. MBC 방송에 토론을 하겠지만 너네가 주관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자기를 이제 대변인이 진행을 하기로 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후보들한테 좀 유리하게 해주겠죠. MBC도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계속 오버하는데 이재명 아저씨 같은 경우는 칼같이 끝냈고, 김경수 지사도 거의 칼같이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아저씨가 자기가 시간 좀 뺏은 것 같다고 해서 김경수 지사한테 뭐 시간 양보하기도 했고 그런 거 있는데, 김동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일단 이재명 표 깎아 먹자. 네. 김경수는 중립 플레이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내가 더 낫다 이재명보다. 근데 없잖아요. 사실 단식한 거 빼고는, 단식도 뭐 자기 처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언론에 안 나온 것도 있겠지만 진짜 생사를 걸고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란을 막기 위해서 제일 노력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행정 제일 잘하고. 저는 그 중에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결론이 이거예요. 그냥 사실 국짐 내란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쇼만 했습니다. 이미지. 우리 토론은 이렇게 합니다. 재밌죠? 그리고 후보 이렇게 많아요. 우리 이렇게 좋은 정책 하려고 합니다. 사실 거짓말이잖아요. 얘네는
기본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공약이다. 빌 공짜. 우리는 얘기했지만 지키지 않을 거야. 라는 기본에 깔린 정당이라서 저는 국짐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사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민주당 중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지만 국짐은 그냥 아예 거기 갔다. 그러면 그냥 아 쓰레기구나. 안철수 보세요. 결국은 글로 가잖아요. 저는 김동연도 그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퇴했지만 그 김두관 전 지사도 네, 거의 그쪽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의 진짜 면목을 보여주지 못한 끌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시간도 너무 짧았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식이 너무 좀 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상대방한테 질문을 했을 때 그 주어진 시간도 상대방이 질문을 길게 하면 그 질문한 사람의 시간을 뺏어가는 그러면 상대방은 당연히 말을 길게 하죠. 뭐 30초 내에 제재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쪽에서 질문을 하면 질문을 2분을 했다. 그러면 답변을 뭐 2분을 내에서 답변을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턴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어 3명까지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사실 볼 사람들은 다 찾아보거든요. 그러니까 요약본을 해주든지 해서 저는 끝장 토론 같은 걸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뭐 이게 뭐 너무 짧아서 그리고 주제가 있긴 하지만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물론 그거는 이제 후보들이 자기 홈페이지나 이런 데 유튜브를 통해서 공약을 걸 수는 있겠지만 그거 뭐 비교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글로는 비슷하지만 실제 세부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로는 그럴싸해요. 그 안철수랑 김문수 후보가 얘기했던 부분이 그거였었는데 안철수는 자기가 좀 전문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공계열 쪽이니까 김문수가 뭐 AI 하겠다 얘기하니까 안철수가 AI에 대해서 뭘 어떻게 아시냐라고 물어보죠. 그 김문수는 당연히 일반인보다 조금 뭐 공부했는지 어쩌는 거였지만 일반인이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니까 양자 컴퓨터도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두 개는 좀 안철수도 대답을 했지만 별개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이제 접점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 들어가면 당연히 김문수가 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안철수는 나 너보다 기술 잘 알아. 이거 전문적이야. 라고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작년 그러니까 전에 이제 후보 때 이재명 아저씨가 아리백을 물어봤어요. 윤석열한테. 근데 윤석열은 진짜 그것까지는 몰랐으니까 다른 건 막 거짓말 이상한 대답을 했었는데 아리백이 뭔지 모르겠다 이상한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재명 아저씨가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사실 그 전까지 아리백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 국민의 절반이 될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이라든지 뭐 그 일단은 핵발전소가 아닌 네.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겠지만 알고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아리백이 뭔지 사실 저도 듣고 나서 뭔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더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알기 쉽지 않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모를 수도 있지라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네. 뭐 리더가 되면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너무 깊게 가봤자 일반 평균 국민들한테는 큰 감동이 없다. 그냥 저 사람 똑똑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지식빈 뽐내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국민을 어떻게 삶을 이걸 활용해서 윤택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아리백은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랑 연관이 돼 있었는데 윤석열이 이상한 대답을 해버리니까 그게 수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재명 아저씨가 설명을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제 GDP도 떨어지고 기업들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뭐 뉴스에 이런 게 나와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일반 뉴스를 어차피 그건 찾아서 보는 사람들이 없을 테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전문적인 거를 뽐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공약으로 하고, 상대방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 나는 실제로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너의 정책이랑 뭐가 다르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까지 알고 있다. 라고 그때 정도 뽐내면 상관이 없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어, 다음 대선 어차피 이제 정해졌죠. 4명으로. A조에서는 안철수랑 김문수, 그 다음에 B조에서는 한동훈이랑 홍준표 이렇게 해서 4명이 정해졌는데, 아마 지금 한동훈을 엄청 빨아주고 있죠. 조중동에서. 그리고 한덕수랑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태균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안철수는 명태균이랑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종교 집단이 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문수가 조금 유리하고 안철수는 약간 불리합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사실 말이 많죠. 그리고 지금 이쪽 국짐 같은 경우에 국힘이 뭐 이재명 아저씨 뭐 범죄자다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진짜 웃긴 게 홍준표 뇌물 받았습니다. 범죄자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검사라는 이유로 거기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그 휴대폰 비밀번호 안 깠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죄라고 하긴 뭐한데 갑질을 좀 많이 했죠. 그다음 막말,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광훈이나 이런 기타 극우 세력이랑 좀 커넥션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진짜 웃긴 게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검사들이 죽이기 전까지는 비밀을 털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한테 충성하는 거 보세요. 왜냐면 윤석열이 까게 되면 검찰도 죽어나가거든요. 특히 심우정. 그래서 그냥 봐주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 안철수도 사실 부정축제 했잖아요. 그거 왜 윤석열한테 숙이고 들어갔겠어요?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홍준표도, 예, 그러니까 홍준표나 한동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윤석열한테 지고 나자마자 승복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굽신굽신 했잖아요. 그냥 자기 후배인데도 90도 깎듯이 절하고, 지금이야 이제 끈 떨어졌으니까 윤석열한테 막말하는데,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는 엄청 비굴하게 굴었지 않았습니까? 대구시장 한 번만 시켜주세요 이렇게 김건희한테 아부하고. 한동훈도 그랬죠. 윤석열 씨다. 비리가 같이 있어요. 윤석열이 만약에 감옥에 가게 된다면 한동훈은 연결돼 있거든요. 언론사주 고발, 그러니까 고발사주 했잖아요.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사람이고, 뭐 나경원이야 뭐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뭐 원래 감옥 갔어야 되는데 계속 남편이 판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조 카르텔로 인해서 안 간 거고, 안철수는 깨갱한 거고, 김문수는 네 원래 뭐 노동운동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프락치가 아닐까. 저는 열심히 했다면 사실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나라당, 그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것 같아요, 글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은 그냥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명예, 권력 이걸 갖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학생 운동 때 뭐 범죄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이제 범죄로 안 쳐주겠지고, 그다음에 뭐 도지사 때 갑질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있었어도 저쪽은 웬만해서는, 네, 지금 단둘이 남게 되면 이제 한동훈이나 홍준표가 이제 된다고 하면 그 비리를 털겠죠. 김문수가 갖고 있던 뭐 나름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도 비리가 있을 겁니다. 저는 국힘에 갔는데 비리가 없다, 진짜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21대 대통령 경선 토론회는 민주당은 그래도 내용은 있는데 좀 아쉬운 편, 국짐은 그냥 쓸데없는 데이터 낭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 남으면 그때 정도 보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또 방송을 길게 했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